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시장이 좀 급락을 했죠. 네. 네, 이거 일시적인 조정, 그러니까 알맞은 조정이냐 아니면 하락의 시작이냐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인데 투자자들의 네. 오늘 한번 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적 하락, 근데 뭐 모르겠는데 일시적 조정.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실은 너무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도 랠리를 펼쳤고 그에 맞춰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역시도 예상과는 반대로 굉장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에 좀 훈풍을 좀 불어줬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썸머 랠리로 이어졌었죠.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2분기 기업 실적 이 발표가 마감이 되고 추가적인 어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불어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좀 이제 냉기가 좀 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조금 뭔가 이제 모멘텀이 없어서 위에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와중에 연준에서 사실은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제 빅스텝 얘기들이 또 나왔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빠른 인상에 좀 무게감을 실어주는 어떤 발언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춤거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8월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그때 또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라든지 향후 경기 전망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는 계속 뭐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 득이 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금리 인상 9월 또 금리 인상 전까지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500선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차트 한번 보시죠. 우리 시장도 2,500선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21선 조정을 좀 21선 조정까지 좀 가려고 하는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실은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하락을 한다면 물론 지난 금요일에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해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락을 해서 21선 조정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61선이 추가적으로 강한 어떤 상승 탄력을 갖지 못하고 이평선이 모이지 못하고 아래로 쳐져 버린다면 뭐 그거는 조금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에 좀 더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우리가 어떻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눈치 보고 행동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환경 자체는 녹록하지 않아요. 지금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독일의 인플레이션. 그렇죠. 일단 이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어갔어요. 유럽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지금 그게 이제 결국은 가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독일이나 영국, 유럽의 주요 어떤 발전 원료고 그리고 난방을 책임지는 어떤 이 원자재인데 뭐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편하게 공급받다가 이제는 그 공급선이 끊기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서 튀고 재고 확보에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독일의 이 인플레이션이 가을이 되면 물가 상승이 10%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담으로 인해서 이 일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출 중에 하나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크게 보이는 원자재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럽도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까지 왔고 또 한 번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겠다, 뭐 천천히 보겠다, 미국의 눈치를 보겠다 하지만 결국 유럽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계속해서 시장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계속해서 연장 지어 본다라고 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시장이 또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으니 좋을 때 계속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만들어 보시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전후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고생한 그 트라우마가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쟁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좀 잡으려고 할 거고 사실 유럽이 독일의 수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독일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독일이 입장이 이렇다고 한다면 유럽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냐 난방으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냐라고 좀 걱정할 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미쳐버린 물가 때문에 겨울나기까지 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여름이니까 평온하죠. 하지만 가을이 되고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난방 수요 이거 걷잡을 수 없는데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입장도 지난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입장도 결국은 발전소의 30%는 전기 발전의 30%는 천연가스로 돌아가는데 이게 자국에서 쓰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출로 나가고 여러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요처를 통해서 나가버린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공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올 겨울 사실 에너지 대란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워렌 버핏이 2주씩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재생이야, 신재생은? 이 신재생은 신재생이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라는 이 회사를 샀다는데 천연가스에 가장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천연가스 강점이 회사인데 신재생은 무슨 신재생이야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물론 태양광 풍력 돼야 되면 분명합니다만 당장에는 사실 우리는 이게 효율에서, 그러니까 비효율에서 효율적인 어떤 이 상황으로 가야 되지만 신재생은 효율에서 비효율로 가는 거잖아요. 값도 비싸고 그에 맞춰서 그만큼의 어떤 전기 생산도 어떤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아니 막말로 태양광하고 풍력 돌려서 우리가 공장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거나 자동차의 어떤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이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고작 태양광이나 이 풍력으로 쓰는 거는 가정의 어떤 가정의 전력 수요 정도, 일부 몇 가정의 전력 수요 정도지 큰 이 수요를 필요로 하는 전기라든지 발전 이 수요는 못 따라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석 연료들의 어떤 수요가 많아질 텐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왜냐하면 ESG 경영하기 때문에 안 해주잖아요. 네. 친환경 쪽에만 대출해줘.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플랜트를 개발해내고 지속적으로 뭔가 유전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에 돈을 쓸 수가 없고 근데 사람들의 수요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값은 계속해서 오를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고민이 돼야 되는 시기이면 분명하다라는 거거든요. 원자재에서.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야겠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에 대한 고민을 더 해봐야 되면 분명하나 우리가 이 짧은 어떤 이 기간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어떤 순간이잖아요.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순간에서는 끊임없는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지만 그게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네. 하여튼 지금 유럽의 그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자꾸 가장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푸틴 딸이 암살당했다 폭탄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좀 봤는데 푸틴 딸은 아니고 푸틴의 정신적 스승, 예, 지주 그 사람의 딸이 암살당했다. 예, 이런 뉴스입니다. 네, 하여튼 뭐 좀 더 자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감정이 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지 이제. 네. 잃을 게 없다. 네. 네. 그 항상 무기는 그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 압박감, 공포감으로 이게 먹히는 건데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 좀 더 전쟁에 대한 강화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네,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요것은 그래서 저는 이게 오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라는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해외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해외 주식 나는 미국식 옥시덴탈 페트롤리엄도 9% 넘게 오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일전에 제가 이 말씀드렸던 종목 역시도 계속해서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고 블룸 에너지라든지 셰니어 에너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어요. 천연가스의 강점이 있는 회사들. 그러면 우리 주식에서도 이제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삼천리라는 주식이거든요. 삼천리라는 주식인데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시장이 좀 약세장이 된다라고 해서 일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주식들은 신고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면서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장이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이 버티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얘기는 올 겨울까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뭔가 이슈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또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계속해서 시장에 뭐 주도주로 나서기는 좀 힘들겠지만 시장에서 수익률적으로 뭔가 좀 확 눈에 띄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가스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쉽게 간과할 만한 주식들은 아니거든요. 뭐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쉽게 우리가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그냥 테마지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지금은 굉장히 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저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횡보나 혹은 상승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건 이제 잭슨홀 미팅에 달렸다. 잭슨 미팅에 많이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려는 파월이 좀 매파 발언, 강성 발언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계속 그러니까 뭐 이미 연준의 어떤 뭐 이 다른 어떤 총재들이 특히나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총재들이 있어요. 뭐 블러드 총재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좀 완화적인 어떤 얘기를 했던 다른 의원들조차도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사태가 매파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럼으로써 다른 이제 파월 의장 역시도 무게감이 실리는 쪽으로 좀 먼저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우려스럽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와 이제 조금 마찬가지로 이 게임스톱의 추억에서 이제 밈 주식이 좀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밈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테마주들 그리고 잡주라고 하기보다는 좀 아주 작은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뭔가 의미 없이 갑자기 확 튀는 종목들 시간에서 튀고 왜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상한가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밈 주식들이 뜬다라는 거는 결국은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시점에 그런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거의 항상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시장에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지수가 어느 정도 끝을 달려왔다라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 역시도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또 2만 달러를 깨면서 하락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좀 마음속에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통화량,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결국은 유동성이잖아요. 네. 시장에 돈이 얼마만큼 풀려 있으면서 그 유동성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막 급등을 하는데 그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코인 시장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게 결국은 우리 주식 시장으로도 이어지는 거니까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BBB, 비엔드, 뭐 비욘드, 뭐 네, 비욘드 BBN, 비욘드. 비욘드 베스 하여튼 그게 보이니까 그게 좋은 주식인가 해가지고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그거는 그저 스쳐 지나간 밈 주식이 그 밈 폭락했다고 주식이 제가 뉴스에서 네, 봤는데. 맞습니다. 올랐다가 다시 또 폭락하고 그러니까 게임스톱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베드 베스 앤 비욘드인가? 네. 뭐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지표만 봤지만 사실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 5%대였죠, 우리 지난번? 네. 그래서 한은도 이제 금통위에서 또 금리를 올리겠느냐? 네. 이미 금리 역전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은도 빅스텝으로 가냐? 아니면 이번에는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가냐? 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0.5%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0.5%를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0.25만 하느냐인데, 이 한은의 금리 인상이 목요일이고, 잭슨홀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란 말이에요. 제 느낌에는 한은이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은 0.2%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가를 5%로 상향을 하고, 물가 상승률 5%로 상향을 하고, 0.25%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면 환율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충분해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환율이 지난, 금요일에 1337원 99전을 기록을 하면서 정고점을 뚫었어요. 이게 박스권을 이렇게 뚫어버리면요. 박스를 뚫어버리면, 상단을 뚫어버리면 저는 이게 1,500원도 불안하거든요, 이제는요. 아니, 지금 한 달 전서부터 1,600원 갈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이 뭐 9월, 10월에 1,5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한은이 과연 그거를, 환율이나 이런 움직임들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 빠르게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보조를 맞추는 정도의 수준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환율의 부담이 적을 거예요. 환율이 달러 강세가 대세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책적으로 뭔가 펼친다 그래도 그건 언발에 오줌 넣기일 뿐인데 이 올라가는 속도를 잡을 수는 있단 말이죠. 중간중간에. 그러려면 한은도 0.25%가 아닌 0.5%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조금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가득한 한 주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점 좀 고민을 해보면 저는 ST팜 제가 몇 분 이제 우리 가족분들께 얘기를 해서 같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아침 시가에 만약에 출발이 좋지 않으면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T팜. ST팜 말씀드려서 제가 10만 5천 원부터 꾸준히 같이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몇 분들도 같이 샀는데 21선이 오늘 아침에 좀 깨질 거잖아요. 만약에 하락으로 출발하면. 근데 오후장에 밑꼬리를 달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시가에 조금 던져볼까 합니다. 좀 뭐 2, 3% 하락해서 출발한다고 하면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시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ST팜만 좀 확 들어갔었거든요. 다른 종목은 사지 않고. 근데 좀 추가적으로 좀 올라줄 것 같아서 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시가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ST팜 같이 이제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오늘 21호를 다시 쓰셨냐고. 아니요, 23호인데요. 얼굴이 하얗다고. 이 조명이 오늘은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23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월요일 아침부터 겁나게 왜 이래? 네. 이게 제가 그 겁을 여러분 가족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입절이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린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에 들어간 주식들 있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좀 해줘 보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21선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나 조정이 있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1차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거고요. 9월, 10월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에 금리 인상 이후로요. GSK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면 상승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좀 21선 조정까지 올 수 있는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중공업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보시면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좋았다가 다시 어차피 박스 하단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요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5,000원대로 다시 내려오는 순간에
포트에 담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 참 안 움직이던데 조선주 가운데서. 그래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LNG라는 어떤 그 하나의 팩트만 가지고 천연가스라는 그 하나의 어떤 지금 작금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패턴은 에너지 대란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천연가스라는 그 하나 그것만 가지고 저는 만약에 제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못 사고 삼천리를 못 산다고 하면 대안으로 삼성중공업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찜이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팔으셔야죠.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 팔으셔야지 부분에서 다시 요 자리에서 아니 이게 패턴이 안 바뀌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의 모멘텀이 당장의 수주를 막 수십조 원의 수십조 원의 수십 척의 어떤 이 에너지 선박들을 수주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전에 수주한 것들로 지금 이만큼 온 건데 4분기 연말이 돼서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간신히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자 폭을 많이 줄여놓는 정도 수준에서 올해를 마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멘텀을 가지고는 박스를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가뜩이나 만약에 이번 주에 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9월에 금리 인상까지 좀 더 매파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한다면 박스 하단으로 다시 내려올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정말 이런 할애 자리에서 잘 잡아서 지금 한 10%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면 갈무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다시 찬스가 올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주린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에는 삼성중공업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그 현대차도 있습니다. 현대차 네네.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조정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1차 매수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잭슨홀 미팅을 빌미로 해서 9월까지 9월 FOMC까지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하면 그때는 1차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수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자, 그러면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게 전략 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50%라든가 50%든 비중이라든가? 30%든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착각하셔가지고 이거 팔을 했어 그리고 다 팔까봐. 성향의 차이신데요. 어떤 분들은 다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주식을 아예 비워놓는 것도 사실 리스크이기는 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의 사태들은 연준이 의도한 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언제 다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주식을 완전 비워놓는 건 어렵지만 일부 비워놓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비워놓는 거는. 그러면 일부 비워놓으시고 비워놓으신 주식들을 하락을 했을 때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우리 포트, 우리 계좌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